그럼 이어서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본질은 무엇이고 검찰 수사의 관건은 뭔지 고발 당사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례적인데 오늘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례적이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지금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고발 당사자임과 동시에 언론 시민단체잖아요. 네. 그런데 그동안 언론 시민단체로서 이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극도로 신중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해왔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정말 검찰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그러니까 주기를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이런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만 우리가 압수수색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어떤 보도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압수수색이라는 것을 어떤 언론사에 대한 압박이나 또는 망신 주기, 보여주기식 쇼 이런 걸로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를 드리고요. 네. 압수수색을 통해서 충분히 이번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획득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네. 네. 그 대표님이 지금 소속된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들이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을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하셨는데 이번 의혹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할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그 검언 유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검언 유착이 정말 있었던가와 그리고 채널A 그 기자의 단독적인 행동이었던가 아니면은 채널A 그 보도국에 어디까지 이 보고된 사항이고 공유된 사안인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게 저는 저희 그 고발의 본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일단 그 채널A 측에서는 기자 개인의 일탈이지 상부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기자 사회를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그동안 많은 언론사들을 우리가 이제 봐왔는데 어떤 기자들한테 얘기해도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거의 압박성 취재를 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본인의 그 판단만으로 상부에 전혀 보고하지 않은 채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그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정말 이 개인적 일탈이었다는 이 주장을 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려면 그에 걸맞는 진짜 증거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가 혼자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이 채널A의 본사에 어디까지가 알게 됐는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지금 채널A 재승인에서 이번 이 사태에 대한 결과가 재승인 조건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그거는 그냥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 보도권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가 그 보도의 권한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실 이거는 보도윤리 위반이 아니고 협박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게다가 그 과정에서 검찰과 유착을 해서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막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는 답을 정해놓고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은 당연히 드릴 수 없고요. 네. 검찰이 그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히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해명할 수 있는 증거를 분명히 내놔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지금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그 제보자의 정치권 연루 의혹 등도 지금 확인한다는 방침인 거죠? 네네. 예, 그거는 저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논란이 되는 것이 이제 제보자가 오히려 먼저 제안을 이제 했다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들도 그런 프레임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쪽의 주장이 다르니까요. 검찰이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와 별도로 이제 현직 기자의 N번방 가입 시도 의혹도 불거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좀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네. 해당 기자가 본인은 그 돈만 보냈을 뿐이지
본인이 이제 가입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돈을 보낸 이유가 취재를 위해서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유료방에 네. 돈을 보낸 이유가.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많은 국민들은 70만 원 정도 상당의 그 이제 현금을 이제 그 보냈다고 하는데요. 현금이 아니고 그 화폐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과연 개인이 온전히 취재를 위해서였다면은 개인이 그렇게 낼 필요가 있었을까? 상부에 보고해서 허락을 받고 했어야지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고요. 게다가 그 방이 상당히 문제적인 방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애초에 반드시 상부의 보고를 받고 이것이 정말 취재 윤리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잘 진단을 해보고 엄격한 그 어떤 통제 아래서 취재를 진행했어야 된다. 계속 그 MBC 본사, 그러니까 그 보도국과 계속 소통하면서 그런 시도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네.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자 개인이 그냥 취재를 위해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돈을 보내봤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고요. MBC에서도 좀 추가적인 조사를 한다고 하고 또 경찰에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 같으니까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장, 나는 그냥 취재를 위해서 해봤을 뿐이야라는 것으로 쉽게 사회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근거들을 내놓으면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간의 활동을 통해서 그 기성 언론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해 오고 계신데요. 최근 일련의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뭐라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언론사의 기자들이 그동안에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 것, 그러니까 속보,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빠르게 보도해서 그냥 국민들에게 단편적으로 전해주는 것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보도 윤리, 취재 윤리, 그리고 인권 감수성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이나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었던 것 아닌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정성 문제나 다른 것들도 언론에 우리 한국 언론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요. 공정성이나 객관성 이런 얘기하기 전에 일단 기자로서 기자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면 누군가를 정말 죽일 수도 있고 정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힘에 걸맞는 취재 윤리를 갖고 그리고 높은 인권 감수성을 갖고 취재를 진행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기자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언론사들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시점임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원경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